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주식이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원익 머티리얼즈에 대하여 1부는 기본적 분석, 2부는 기술적 분석으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지난 1부 기본적 분석에 이어 2부 기술적 분석을 통해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직 1부를 못 보신 분들은 1부를 먼저 시청하신 후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시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2부 기술적 분석 시작합니다. 네, 지난 1부 기본적 분석에 이어서 이제 2부 기술적 분석에 들어갑니다. 2부 기술적 분석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차트를 보고 그 차트의 위치와 또 여러 가지 기술적 보조 지표들을 아울러서 어느 시점에 어떤 상태로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을까를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일부 기본적 분석 시간에 잠깐 우리가 또 한번 확인했던 적정 주가, 뭐 지금 이틀 만에 2부 기술적 분석을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정 주가를 차트 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여기 펜을 좀 찾고요. 네, 여기 초록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21년에 죄송해요. 2020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한 2020년의 적정 주가 24,527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란색 선이 2020년의 적정 주가의 저점 밴드, 그 다음 여기 빨간색 점선이 2020년의 고점 밴드입니다. 적정 주가의 고점 밴드. 그래서 2020년 한 해는 이 정도의 권역에서 뭐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해 실적이 이제 그렇게 전망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미 2020년의 적정 주가인 24,527원은 지난 7월 달부터 이미 돌파를 해서 타치를 했죠. 뭐 6월 달에도 돌파했고요. 5월 달에도 잠깐 돌파하려다가 밀렸다가 6월 달 돌파 후 밀렸다가 7월 달은 완전히 돌파를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이 2020년에 적정 주가를 내려온 적이 없어요. 이럴 때는 제가 바로 2021년에 적정 주가, 다시 말해서 2021년에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되어진 적정 주가를 끌어와서 이제 적용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2021년에 적정 주가는 차트를 넓게 보면 33,291원 여기 초록색 연두색 긴 그 점선 저기 실선이 있죠? 이게 2021년의 적정 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빨간 선은 2021년 적정 주가 고점 밴드, 파란 선은 2021년 적정 주가 저점 밴드. 다시 말해서 이 권역대에서 이 구간에서 2021년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2021년에 적정 주가는 당연히 타치를 못했죠. 그래서 2021년이 적정 주가를 중심으로 아직은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인다. 전제 조건이 뭐죠? 지금 현재 예상되어지고 있는 컨센서스로 발표되어져 있는 2021년에 그 예상 그 실적이 그대로 됐을 때 이 적정 주가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적정 주가는 계속 변해요. 그 여러 가지 그 적정 주가를 구하는 공식 팩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팩트들에 한해서 인해서 그 팩트가 계속 변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ROE도 변동하고 PBR도 변동하고 EPS도 변동하고 주가도 변동하고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또 실적 전망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 변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적정 주가도 어느 정도는 아래 위에 진폭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선에 딱 정확한 가격을 픽스해서 뭐 목표 주가를 삼는다든지 할 필요는 없고요. 방향성만 확인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적정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위치인지 내려가는 위치인지를 보면서 추세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적정 주가가 지금 주가와 많은 괴리가 있다면 그만큼 상승 여력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인 적정 주가의 그 저점 밴드 이하로 가격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까지 떨어지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주가가 떨어지는 거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적정 주가 상단 밴드도 마찬가지. 이까지는 뭐 충분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지만 이 이상을 벗어나서 올라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말 이상하다. 너무 과열이다. 뭐 올라갈 만한 충분한 이유가 뭐지? 이걸 좀 한번 의심스러운 눈으로 확인해 봐야 되는 상황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 적정 주가 밴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워닝 머티리얼즈의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에서 제가 제일 처음 이제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주봉의 이동평균선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저는 12주 이동평균선,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12주 이동평균선을 많이 중요하게 본다. 12주 이동평균선 밑에 부분에 있는 것은 그만큼 하락의 방향을 갈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또 12주선 위에 있는 것은 상승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12주선을 중심으로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은 어디에 있죠? 12주선을 중심으로 위에 있죠. 사실 지난주에 12주선을 회복을 했고요. 이번 주는 12주선을 계속 상위에 위치하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렸던 한 주가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은 지난주에 제 개인적인 주봉상 기술적 지표로는 매수 사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마크를 해놨는데요. 사실 지난주부터 제가 이 원익 머티리얼즈를 관심 있게 보는 그런 종목에 편입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상당히 그 주봉의 모습이 좋아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동평균선은 바로 여기에 분홍색으로 볼 수 있는 4주 이동평균선인데요. 12주에 비해서 왔다 갔다를 많이 하죠. 그만큼 이동평균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진폭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만큼 단기적인 어떤 추세를 읽는다든지 또 단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때 이 4주선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4주선도 지난주부터 상승 돌파를 해놓은 자리고요. 이번 주도 계속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12주선이라도요 이렇게 노란색 점선으로 아래 위로 제가 밴드를 만들어 놨죠. 이미 여러 영상을 통해 소개를 시켜드렸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시켜 드린다면 12주 평균이고요. 12주를 고점의 평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고가의 평균, 그 다음에 12주의 저가의 평균을 이렇게 각각 점선으로 만들어서 일종의 하나의 권역 밴드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그 이유는 선 하나에 너무 의지해서 가져가기보다는 저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저가에 해당하는 평균도 볼 필요가 있고 고점에 해당하는 평균도 볼 필요가 있어. 그만큼 이제 조금 이렇게 쿠션을 둘 수가 있죠. 여유, 공간을 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12주선을 이렇게 깨더라도 12주수 저점 밴드까지를 깨지 않는다면 뭐 그렇게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보통 제가 한 봉 정도는 이탈해도 봐준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주에 그 다음 봉이 양봉을 만든다면 굳이 이 부분을 무조건 안 좋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12주 평균을 이 장대 음봉이 뚫고 내려왔지만 12주 저점 평균까지를 뚫고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뚫고 내려갔죠. 첫 번째 뚫고 내려간 주가 되는 건데 그 봉 말고 그 다음 봉의 위치를 파악해 가지고요. 그 다음 봉이 양봉으로 종가 기준으로 마무리를 한다면 굳이 여기에서 뭐 물론 그 한 주 동안에는 엄청난 공포를 만들어 내기도 했었네요. 그죠? 이렇게 긴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 종가상은 양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한번 기회를 줬던 게 적절하게 예, 어떻게 보면 속지 않았던 패턴에 속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래서 너무 야박하게 한 번 나간다고 해서 탁 잘라버리고 이렇게 기계적으로 물론 하셔야 될 필요는 있는데 그 기계적인 것을 한 봉 정도는 더 여유 있게 보시는 것이 어떤 속임수 패턴에 속을 확률이 낮다. 또 약간 더 마음의 여유를 둘 수도 있다. 특히 손절을 해야 될 경우라면
손절하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봉 정도는 주봉상 한 봉 정도는 더 여유를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다음 위에 있는 보스티안 지표를 보면 여기 이제 보스티안 지표는 한 3주 전, 그러니까 10월 마지막 주부터 골드를 만들었죠. 예, 보스티안 지표는 뭐냐면 세력들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들고 돌아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터뜨리느냐. 그래서 이게 골든 형태로 발생을 하면 쉽게 말해서 보스티안 지수가 시그널 값 이상을 돌파하는 그런 골든을 만드는 자리라면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는 거래를 할 때, 매매를 할 때 보면은 큰 돈으로 일회에 툭툭 사거나 파는 거래가 있을 수 있고요. 작은 돈으로 한 호가를 작은 돈으로 한 틱을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전체적으로 큰 세력, 큰 거래량 또는 큰 거래 대금이 한 번 매매 체결 시에 발생할 때마다 이 지표에 더 플러스적인 요소를 가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세력의 움직임을 표시할 수 있다. 세력의 움직임을 대충 살펴볼 수 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요. 보조적인 측면이죠. 살펴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7월 마지막 주부터 사실은 골든을 내고 지금 3주째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그렇게 3주째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 또 확인하는 것은 피보나치 수율인데요. 피보나치 수율은 최근 파동의 저점과 고점을 이어서 저점이 이 부분이었고요. 고점이 이 부분이었죠. 예, 그 부분의 권역을 가격대에 그 피보나치 수요일을 집어넣는 도구가 있어요. 모든 HTS상이 다 있습니다. 네, 그걸 이렇게 이제 표를 한번 해보면 피보나치 수율이 정렬이 되죠. 네, 피보나치 수율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선에서 상승했다 하락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를 받을까를 한번 통계적으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선은 바로 이 38%에 해당하는 선과 50선, 그 다음에 62%에 해당하는 선, 여기에 가격이 내려왔을 때 좀 지지를 받을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물론 24%에도 지지선이 있고 74%에도 지지선이 있어요. 74%는 잘 쓰지는 않지만 저는 74%도 포함을 시켜서 보는데요. 그래서 이 다섯 선의 지지 여부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특히 38, 50, 62는 특별히 더 강한 지지의 역할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해서 일단 주봉상의 이 위치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주봉상 이 위치에 해당하는 금액들을 일봉에다가 옮겨놔서 일봉에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정밀하게 대응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제가 피보나치 라인을 긋지를 않고요. 주봉상 라인을 꺼서 여기 보시면 연두색 선 두 개가 있죠. 네, 연두색 선 두 개 여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있죠. 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봉상에 해당하는 여기 주봉상에 해당하는 피보나치 선 있죠? 24% 구간, 38% 구간의 금액 27,144원, 24,788원을 일봉상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그린 겁니다. 여기 이제 24%, 여기 38%에 해당하는 지지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선을 일봉으로 가져와서 기입을 해놓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워닝 머티리얼즈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일봉 차트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먼저 파악하는 것이 뭐라 그랬죠? 제가 제일 처음에 파악하는 것이 주가에는 세 가지 상태가 있다. 첫 번째는 레벨업 하는 과정에 있는 상태, 그 다음 두 번째는 레벨 다운 하고 있는 과정의 상태, 세 번째는 레벨 스테이 하는 구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한다고 했어요. 지금 이 워닝 머티리얼스의 일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좀 크게 볼게요. 그동안 쭉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왔던 그런 주가가 상승세를 쭉 이어오던 주가가 이제 계속 레벨을
높여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 오다가 그죠? 예, 어느 순간 레벨 다운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조금 더 크게 보면 레벨 다운하는 구간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레벨을 다운하는 한 그 영업일로 한 7일, 8일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일 정도 예, 레벨 다운을 시켜버렸죠. 레벨을 다운을 시키고 더 이상 레벨 다운을 만들지 않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레벨의 레벨 다운을 시켰던 그 레벨 안에 갇혀가지고 현재는 레벨 스테이 구간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에 떨어졌던 그 레벨에 갇혀서 주가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등락을 반복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정 구간에 있다.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뭐 이렇게 일 때는 뭐 가격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또 옆으로 이렇게 며칠 동안 길 때는 계속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레벨의 단 안에 있다. 쉽게 말해서 스테이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만 저는 매매를 합니다. 레벨 업 구간이라든지 레벨 다운 구간에서는 저는 가급적 매매를 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패턴에 속을 수도 있고요. 올라가는 레벨업 과정에 뭐 추격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 잘못하면 물려버리는 수도 있고 또 떨어지는 레벨 다운이 싸다고 생각해서 물타기를 했다가는 어디가 진짜 바닥인지 진바닥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물리면서 물량만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 가두리가 되어져 있는 이 레벨단 안에서만 거래를 하면서 물량을 분할 매수 전략으로 물량을 매집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레벨의 최상단 부분에서는 만약에 평단이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물량이 상당히 많이 모아졌다면 만약에 100%로 꽉 채웠다면 이 부분에서 일부 전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목표는 그 다음 레벨업, 그죠? 그 다음 레벨로 향해 가는 것이 목적이고 또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야만 수익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량을 확 줄이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뭐 예를 들어서 저는 6등분을 분할 매수한다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부분에서 어느 정도 600만 원까지 충분히 모았다면 평균 단가도 또 이 정도 되는 선에서 뭐 한 10% 내외로 이익을 보고 있다면 여기에서 기념으로 예, 한 단 정도, 한 부분 정도를 팔아서 500만 원을 가지고 그 다음 레벨을 한번 노려보는 또는 한 단계 더 팔아서 400만 원을 가지고 그 다음 레벨을 노려보는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지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건 일봉상 차트를 보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니터에 앉아서 장중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장이 시작하는 시작 시간과 장이 끝나는 그 장 종료 시간 전에는 최소한 그 두 권역의 시간에는 모니터를 보고 매매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 분들에게는 그게 가능하겠죠. 하지만 보통 대부분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여기에서 충분히 물량을 모으시고 그 다음 레벨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수익을 담보할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식의 레벨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옆으로 기고 있는 레벨 스테이 구간이라는 것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이제 매매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지금은 레벨 스테이 구간이기 때문에 매매가 가능한 권역이다,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거래 대금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보통 다 거래량을 쓰시죠? 저는 거래 대금으로 씁니다. 뭐 사실상 큰 차이는 없고요. 저는 이제 거래량보다는 사실은 돈이 움직이는 크기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거래 대금으로 봅니다. 그래서 뭐 매매 동향 각 수급 주체 외국인이나 기관의 또는 개인들의 매매 그 주체의 수급을 확인할 때도 저는 가급적이면은 매매의 그 주식 수보다 거래 대금을 더 많이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 동향 같은 것을 볼 때도 여기 보면 수량이 있고 금액이 있죠. 워닝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도 수량으로 보는 방법이 있고요. 몇 주를 사고 몇 주를 팔았다, 순매수가 몇 주다 이런 의미고 또 금액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건 뭐 31억 3억 1,500만 원 오늘 외국인이 샀죠. 그런 식으로 금액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금액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차트상에도 거래 대금을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그려져 있는 빨간색 선, 이게 20일간의 거래대금 평균입니다. 그냥 제가 편의상 거래량이라고 할게요. 거래량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의 평균이 빨간색으로 선으로 지금 그어져 있는데요. 저는 그 밑에 있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20일 평균, 그러니까 거래량의 평균 이하에 있는 이 이하에 있는 거래량은 의미가 없다. 이건 뭐 자연 발생, 반드시 하루하루 거래가 일어나면 발생하는 그런 거래량이다. 의미 없다. 최소한 20일 평균을 넘어야, 하도 이동 평균선이라는 말을 많이 해서 이동이라는 말이 입에 배었네요. 20일 평균, 거래량 평균보다 높아져 있는 거래량에 해당해서만 좀 관심을 갖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더 작은 거면 작은 걸수록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냥 제가 지금 이렇게 칠을 해버렸죠. 상상을 하시라는 거죠. 그냥 이 밑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그런 거래량이다. 그러면 그 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만 보자. 위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들을 보면은 제가 색깔을 두 종류로 지금 해놨죠. 하나는 진한 초록색, 하나는 연한 초록색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요. 그건 이제 어떤 차이냐면은 그날의 종가가 양봉을 만드는 경우일 때는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되게 했고요. 또 이렇게 음봉을 만드는 날은 연한 초록색을 표시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진한 초록색을 한번 합쳐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뭐 이렇게 스택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지금 쭉 옆으로 펼쳐져 있지만 그 높이를 한번 쭉쭉쭉쭉 더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연두색에 해당하는 연한 초록색에 해당하는 음봉의 거래량에 대한 튀어나온 부분을 또 반대로 이렇게 한쪽에 또 쌓아보는 겁니다. 또 스택을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개가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죠. 그러니까 일곱 개가 이제 높이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쌓아보면 그러니까 진한 초록색으로 표시된 거래량과 그 다음에 연한 초록색의 거래량의 그 높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만큼이 돌았는데 이만큼이 진한 초록색이고 이만큼이 연한 초록색이면 이 높이에서 이 높이를 빼는 거죠. 이만큼을 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전히 이만큼의 진한 초록색의 그 거래량이 남아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끌어올라가잖아요. 끌어올라가는 도중에 많은 돈이 들어왔고 또 많은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 들어왔던 매수세가 과연 이런 떨어지는 국면에서 나갔는지를 간단하게 이 거래량의 데이터만 보고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진한 초록색의 그 세기가, 그러니까 그 길이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나간 세력이 거의 없다. 물론 여기 있는 보스티안 지수로 봐서 확인도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거래량 그 그래프를 보고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참고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잘 못한 제 탓입니다만.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그 영상을 올릴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들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스킵하고 또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자꾸만 듣다 보면 그 자체가 학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는 코카의 말보다 이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은데, 통계적으로 이게 더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본인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초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코카의 입장이 있구나. 나도 이걸 한번 잘 배워서 나만의 어떤 잣대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걸로 변형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 봐야지 하는 그런 욕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거기에 도움이 크게 되실 겁니다. 나만의 원칙과 나만의 기준이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크게 실패할 일이 절대 없어요. 큰 성공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실패를 안 하는 거. 그것부터 우선 확실하게 배우셔야 그 다음 성공 여부를 우리가 또 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반복된 학습이라도 지루해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적 학습을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또 뭐냐면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는 저는 20 볼린저 밴드를 사용합니다. 제가 보조 지표를 여러 개를 쓰는데 그 중에 몇 개 중요한 것들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볼린저 밴드도 그 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볼린저 밴드도 사실 깊이 있게 공부하면 아주 많은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보조 지표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너무 많은 깊이 있는 것들을 하기는 또 힘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니까 저는 제가 간단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 있죠. 20일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고 위에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이 볼린저 밴드 하단. 이 밴드가 줄어들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하면서 어떤 방향을 만들어 나갑니다. 대부분의 주가는 96%에 해당하는 주가는 그 안에 있다. 그 안에 상단선과 하단선 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밖을 튀어나가는 확률은 불과 4%밖에 되지 않는다. 통계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가는 이 안에서 움직이더라. 물론 이 밴드 자체가 아래로도 가고 위로도 가고 하기 때문에 딱 닫혀 있는 그런 밴드는 아니에요. 그죠? 밴드의 추세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일단은 그 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상단과 하단 중앙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21 볼린저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단과 하단 중앙에 어떤 게 있냐면 20일 이동 평균선이 중앙선이 됩니다. 그래서 총 선을 3개를 보시는 거예요. 상단선, 20일 평균선, 그 다음에 하단선을 보시는 거고요. 주가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떤 식으로 파악하느냐? 우선 여기서부터 볼게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치했죠. 타치했다는 말은 꼬리 부분도 포함입니다. 꼭 몸통이 아니라도 꼬리 부분이라도 이 상단선을 찌르기만 해도 타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났으면 그 다음 이 주가는 어떤 습성을 가지느냐?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기 시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났다가 이탈하는 첫날부터, 더더군다나 그 이탈하는 첫날이 지금 여기서 예를 들 수 있는 건 양봉인데요. 조금 더 키울까요? 잘 안 보이시겠죠? 특히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이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자, 여기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단을 이탈했어요. 이탈이라는 말은 꼬리조차도 닿지 않았다라는 건데요. 여기는 양봉으로 이탈을 해버렸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에는 음봉으로 이탈했죠. 저는 볼린저 밴드를 이탈한 첫 번째 양봉이 나오는 날부터 이제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겠구나. 확률이에요. 100% 떨어진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확률적으로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얘의 다음 목적은 뭐냐면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중간에 20일 이동 평균, 쉽게 말해서 중앙선이 있는데요. 중앙선에서 일단 한번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다시 뚫고 밑으로 내려가 버릴지, 그때 21선의 중요한 역할을 한번 갖죠. 우리가 20일 이동 평균선을 중요한 지지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이동 평균선이 뭐예요? 많은 분들이 많이 보는 이동 평균선이 뭐죠? 5일, 20일, 60일, 120, 240, 720, 1000. 그죠? 일봉상에 그런 중요한 이동 평균선을 많이 보잖아요. 뭐 21선은 무슨 수급선이니 61선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간 정말 중요하게 막 선의 이름까지 갖다 붙이면서 중요하게 보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사실상 지지와 또는 반대로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그 그러니까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특별히 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분석을 배우신 분들,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조금만 영상 강의나 아니면 책을 사서 또 인터넷 자료들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일단 이동평균선을 많이 믿어요. 이동평균선을 믿어도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역사적으로 검증된 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선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자체를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상당히 크게 역할하는 보조 지표선 중에 하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동평균선만 갖고 그래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린저 밴드도 20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이 한 번 있잖아요. 그래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어떻게 지지받고 저항받고 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드리면 20일 이동평균선을 무참히 짓밟고 내려갔죠. 장대 양봉으로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걸려서 반등해서 다시 올라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래의 목적은 뭐냐면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하단선을.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날 만났죠. 이날 만났고 그 다음날 양봉으로, 그죠? 양봉으로 반대예요. 아까는 상단선에서 음봉으로 헤어진 첫날이 시작이 된다고 했죠. 이날이 시작이 된다고 했죠. 반대로 여기서는 이 하단선을 이탈 하단을 만났으니까 미션 컴플릿. 미션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상단을 만나러 올라가고 싶은데 그 첫날 양봉,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랑 이별한 첫날 양봉을 시작으로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올라가는 도중에 또 21선을, 21 이동평균선을 만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일단 이탈시키는 건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날 또 양봉을 만들면서 더 깊이 있게 올라가려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3일째 되는 날 다시 하락세를 시작을 해버렸어요. 21선 근처에도 못 가고 하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데 정확한 기술적인 것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만난 음봉의 제일 상단, 그러니까 시가죠, 시가. 음봉이니까 시가를 돌파해야만 본격적으로 상승의 기운을 느낀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틀 연속 양봉을 만들긴 했지만 그 음봉, 기준,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를 타치했던 마지막 날의 기준 음봉의 시가를 돌파한 양봉은 이틀째 못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없어서 풀에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볼린저 밴드는 밑으로 팽창을 하고 있고 미끄럼을 탄다 그러는데 저는 표현을 주가가 같이 볼린저 밴드랑 같은 기울기로 미끄럼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한번 만나게 되죠. 지금 여기는 살짝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건 사실상 이게 음봉을 만들었다가 다시 양봉이 되면서 다시 살짝 이탈을 해버렸는데요. 장중에 봤으면 이게 볼린저 밴드 하단과 타치를 했습니다. 물론 종가상 제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타치가 된 건 아니에요. 해보시면 타치가 안 됐어요. 타치가 될 뻔했는데 물론 장중에는 타치가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만약에 음봉이었다면 장중에 타치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 이 선도 약간 올라가거든요. 하단선이. 그러면서 이게 서로 이제 갭이 또 생겨버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는 만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얘네 미션은 뭐냐면 올라가서 상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었지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20일 이동평균선을 뚫고 그죠? 거기서 검문받고 다시 튕겨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올라갔어요. 다행히. 여기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튕겨 내려왔으면 더 큰 하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보다도 더 크게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커져요. 다행스럽게 20일을 돌파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미션이 뭐죠? 아까 여기에서 하단을 만났으니 그 다음 미션은 상단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계속 올라가서 상단을 꼭 만난다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그냥 재풀이 또 꺾여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20일에 지지적 테스트를 받고 거기서 지지가 안 되면 계속 내려서 또 한 번 더 하단을 만나러 내려가는 수가 있죠. 그때의 하락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볼린저 밴드를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목균형표 잠깐 설명드리면 일목균형표는 여기에 이제 선행스팬 5원과 선행스팬 2가 있긴 한데요. 조금 줄일게요. 예. 선행스팬 이렇게 분홍색으로 된 게 선행스팬 1이고 파란색으로 된 게 선행스팬 2예요.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 위에 있으면 여기 이걸 우리가 양운 구름이죠. 예. 양운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선행스팬 2가 원보다 더 위에 있으면 이걸 어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앞에 미래의 그 구름대가 양운을 보인다는 거. 며칠 전에 지금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예,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뀐 지 며칠 안 됐어요. 그죠? 네, 며칠 안 됐는데 한 3, 4일 됐는데 그 바뀐 그날부터 사실상 볼린저 밴드는
일목균형표는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보는 게 뭐라 그랬죠? 바로 후행 스팬이죠. 후행 스팬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후행 스팬인데 이 후행 스팬은 반드시 이 가격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가격 일봉 캔들이 있는 그 가격대를 돌파하고 위에 있어야만 좋은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세히 보시면은 돌파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지금 돌파를 이게 일종의 매물벽이거든요. 이 캔들의 그 가격대가 매물이에요. 상당히 힘든 매물, 뚫고 가기가 어려운 매물이에요. 이게 다 매물이라고 보시면 매물대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은 우행 스팬이 뚫고 올라갈까 말까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앞으로 다음 주 초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걸 뚫고 올라가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간다면 비로소 그동안 후행 스팬이 가격대 밑에 주로 위치하고 있었죠. 이때부터 계속 가격대 밑에 위치하고 있었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가격대 밑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비로소 이런 안 좋았던 분위기를 깨고 가격대 위로 올라가는, 쉽게 말해서 상승의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만약에 이 매물대를 못 뚫고 내려간다면 다시 이렇게 흘러내릴 수도 있겠죠. 뭐 하나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이게 지금 기울기가 되게 가파른 그런 일본 캔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이 주가가 이렇게 갑자기 확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이게 어느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뚫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 매물대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우행 스팬이 나도 모르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느덧 보니까. 그렇게 돼서 이 가격대 위로 진입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해주고 이 매물대 위로 계속 유지해 준다면 재차 상승의 기운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선행 스팬상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후행 스팬상에서는 아직도 조금 갈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추세선을 이제 제가 그은 게 있죠. 상단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긋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줄여보면 이렇게 상승하는 또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긋는데요. 상승 추세선을 그을 때는 저는 양봉의 저점과 양봉의 저점을 잇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은 음봉의 고점과 음봉의 고점을 이어서 추세선을 일단 한번 그어봅니다. 네. 대충 추세를 한번 파악하는 거죠. 뭐 이걸 갖고 뭐 삼각세기형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그 명칭을 만들어서 또 외우고 공부하는데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보시면 돼요. 자,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서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한 번도 이탈을 못하고 있죠. 오늘도 사실은 그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면 하락 추세선을 벗겨내는 모습,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떨어진다면 이 하락 추세선의 벽이 두껍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체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죠? 부행 스팬도 같이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번 이번 돌파 도전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을 또 한번 노려봐야겠죠? 조금 다시 뒤로 밀렸다가 힘받고 다시 한번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지금 꼭지점에 있기 때문에 상단선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워닝 머티리얼스의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쉼없이 달렸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더 아까 레벨, 처음에 이야기했던 레벨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저는 이런 레벨 단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런 레벨 안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레벨의 안에서 봤을 때 주가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중간이에요? 밑이에요? 위에요? 당연히 뭐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위잖아요. 그죠? 지금 이 레벨의 가장 꼭대기 부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신규를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다. 신규는 언제 들어가야 되냐면요. 이게 다시 혹시 떨어지면 이 레벨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계속 있거든요. 이게 길게는 뭐 몇 달, 뭐 7개월, 8개월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는 1년 넘게도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그 레벨 단의 크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은 이 레벨 단이 그렇게 두꺼운 레벨 단이 아니에요. 지금 레벨 단이 한 14.91% 여기서부터 떨어진다면 고점에서 스트레이트로 하단까지 가장 높은 부분에서 가장 낮은 부분으로 스트레이트로 떨어진다면 약 한 15% 정도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렇게 큰 레벨의 그 두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오랫동안은 이 레벨을 유지하지는 않겠죠. 레벨이 큰 건 40%짜리, 50%짜리 레벨도 많이 만들어져요. 그만큼 레벨업이 컸다는 거죠. 레벨업이 커서 제법 큰 높이의 레벨을 만들어 버리면 그만큼 이 폭이 커집니다. 진폭이 커져서 제가 다른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그 진폭이 다시 말해서 레벨의 두께가 상단에서 하단까지의 두께가 30%를 넘으면 저는 어떻게 한다? 중간을 반으로 뚝 잘라서 상단과 하단을 다시 세 등분으로 나눠서 전략을 취한다 그랬죠.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두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중간을 잘라서 세 등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의 그 레벨을 3단계로 나누죠. 그죠? 지금 현재의 레벨을 3단계로 나눠서 제일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3등분. 이건 3등분 분할선 그 표하는 게 있어요. 도구에 보시면. 이건 모든 HTS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3층, 2층, 1층으로 제가 편의상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언제 사시는 게 좋으냐? 신규는 최소한 3층 밑에로, 3층 아랫단부터, 그죠? 3층 아랫단부터 신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분할 매수를. 아까 제가 몇 번? 6번. 떨어질 때 3번, 올라갈 때 3번. 뭐 정확하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대충 그런 개념으로 분할 매수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급하게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을 급하게 하면 할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다. 좀 단타하는 의미로 뭐 데일리 트레이딩 같은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보통 스윙 이상의 전략, 중장기 이상으로 전략, 무조건 슬로우 결정을 느리게 판단을 느리게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급하게 판단해서 주식은 타이밍이야. 지금 사서 올라가야 돼. 그러면요, 100%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물론 그렇게 해서 이걸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확인하시고 기다리고 또 확인하시고 인내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주가가 다시 레벨업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하시지 마시라. 그래서 특히 신규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위치는 가장 꼭대기잖아요. 지금 사시는 건 너무너무 위험하고요. 조금 조정이 나오면 3층과 2층 라인에 한 단계 사시고 또 2층과 1층의 바닥에 또 한 단계 사시고 1층 제일 밑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손절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도 밀려서 떨어진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레벨 다운이 되는 거예요. 레벨 다운은 제법 더 깊은 하락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걸 손절선으로 보고 24,250원이죠. 정확하게 24,250원을 표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 정도는 제가 여유 준다 그랬잖아요. 하루 정도는 봐줄 수 있죠. 잠깐 지가 더 밑으로 뚫고 내려갈 수 있는 거죠. 그걸 너무 야박하게 잘라버리면 잘못하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의 마음에 손절선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질 때 모으시고 이 왜 그러면 여기 밑에서 안 사고 이렇게 3층에서도 사고 2층에서도 사고 하느냐? 주가가 계속 밑으로까지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렇게 조금 떨어지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2층까지 떨어지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1층까지 정말 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 제일 좋겠지만 예. 아니면 1층도 못 지키고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여기 3층, 2층, 1층에 골고루 분산해서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사서 한번 다음에 레벨업을 기대해보자 하시는 거고요. 지금 당장 이게 다음 주에 뚫고 올라간다. 레벨업이 시작된다면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때 따라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레벨업 구간에는 사지 마라 그랬잖아요. 추격 매수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건 누구의 그 영역이 되느냐면 이미 이 밑에서 그죠?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확보해 놓으신 분들 충분히 확보해 보신 분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구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몫이죠. 신규 진입자가 여기에서 이걸 먹겠다고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게 올라가려 하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일 고점에 물리게 되는 셈이잖아요. 물론 분할 매수로 또 밑에서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꼭대기 사시는 분들은요, 특히 이제 돌파 매매 한다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은 여기 왕창 100%다 지를버려요. 내가 600만 원 사야 되면 600만 원 다 지를버린다니까요. 그럼 떨어질 때 분할 매수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어느덧 또 45분이 됐네요. 40분이 넘어버렸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또 차트가 사실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런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또 수급 차트, 또 헤이킨 차트, 일간 헤이킨, 주간 헤이킨, 또 뭐 그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살펴드려야 되는데 지금 또 시간이 너무 오늘 너무 디테일하게 좀 많은 설명들을 해버리는 바람에 또 못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자꾸만 그렇게 되네요. 원래 좀 빨리빨리 진행해가지고 이 전체를 다 이 기술적 분석 2부 시간에 다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제가 요즘 계속 못하고 있네요. 또 저한테 숙제가 생기는 거죠. 팔로업 영상을 또 빨리 조만간에 만들어서 나머지 것들을 또 한 번 더 다뤄드릴 수 있는 그런 팔로업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테스 종목 할 때도 2부 기술적 분석을 이런 식으로 다 못하고 끝내가지고 팔로업 영상을 만들어 드리기로 했는데 워닝 머티리얼도 저한테 또 숙제가 돼버리네요. 또 제가 준비해서 계속 팔로업 영상을 드릴 거고요. 이 종목들 외에도 이전에 제가 관심 종목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강의 영상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들은요. 제가 일정한 기간에 한 번씩 또 특별한 어떤 실적의 변화나 무슨 문제가 생기는 그런 때마다 계속 팔로우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그 종목이 쿼카의 관심 종목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지금까지 영상 올라갔던 것들 중에서 쿼카의 관심 종목에 벗어난 건 딱 한 종목밖에 없습니다. 다우 기술. 다우 기술이라는 종목에는 아직도 전부 다 쿼카의 관심 종목 그대로 다 유지되고 보유하고 있고 끌고 가는 종목들이에요. 뭐 한솔홈데코라든지 코롱, 글로벌이라든지 CS 윈드라든지 한솔 뭐죠? 갑자기 이름이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유니캐스트라든지 아프리카 TV, 골프존, SPC 삼립 이건 뭐 며칠 전에 됐고요. 또 지금 아마 내일 정도 영상 올려드릴 걸로 예상하는데 코스모 신세제 또 새로운 관심 종목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지금 제가 계속 관심 종목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관심 종목이라고 말을 할 때는 최소한 몇 달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말을 하는 거지 일주일 보고 끝날 종목을 관심 종목이라고 안 해요. 기준적으로 문제가 없으면은 다우 기술 하나만 제 기준에서 벗어나 버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제가 다 팔로우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여기서 마치고요. 기술적 분석 또 제가 기회 만들어서 꼭 다음 영상 준비해 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눌러주셔서 제가 계속 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쿼카였습니다.